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최세영입니다. 오늘 저는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데피니션과 다이어그노시스, 패소피지올로지, 클리니컬 피처,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는 블래더 페인 신드롬과 요즘 거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의는 펠빅 페인과 유리너리 심톰을 동반한 크로닉 페인풀 블래더 컨디션을 말하는데 어떤 명확한 원인도 찾지 못한 경우를 정의를 합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다시피 크로닉 펠빅 페인 신드롬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비뇨기계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들로 정의되게 됐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정의는 발표한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하며 가장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포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98년 NIDDK에서는 글로메룰레이션, 사구치아, 이 그림과 같은 모습 또는 허널스 얼서라는 이런 궤양을 시토스코피에서 확인이 되고 또 블래더가 이제 필링이 되는 동안 또는 어전시를 느끼는 동안 페인이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제되는 질환들은 모두 배제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고 듀레이션은 9개월, 시스토스코미는 꼭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ICS에서는 2003년에 페인풀 블래더 신드롬과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의 정의를 조금은 나눠서 정의하였습니다. PBS 같은 경우에는 골반통을 방광의 필링과 동반해서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하였고 이런 증상들은 데이나 밤에 프리퀀시와 동반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다른 원인은 배제되어야 됐다고 합니다.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의 경우에는 히스톨로지컬 파인딩이나 시스토스코피 피처를 특징적으로 보이는 경우로 정의를 하였고 듀레이션은 없었고 시스토스코피는 IC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유럽 쪽의 ESSIC라는 단체에서는 2008년에 크로닉 펠빅 페인, 프레셔, 디스컴포트를 모두 포함해서 정의를 하였고 역시 다른 배제 진단들은 꼭 배제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6개월 듀레이션을 하였고 시스토키스코피는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단체인 SICJ에서 2009년에 역시 프리퀀시나 하이퍼센시티비티, 블래더 페인 같은 증상 또는 시토스코피 파인딩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있을 때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여기서는 3개월,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011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는 불쾌한 감각, 페인, 프레셔, 디스컴포트 등이 방광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경우로 정의를 하였고 이런 경우에 하부요로 증상이 이제 동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다른 원인은 배제돼야 된다고 하였고 6주의 기간을 확인하였고 시스토스코피 역시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이아그노시스입니다. 진단을 위해서 히스토리 테이킹부터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과 여러 가지 검사들을 각 기관들에서 권유를 하였는데 이런 검사들을 하는 이유는 모두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별을 해야 될 진단들입니다. 먼저 방광암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펙션, 성병균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디에이션, 케모세라피, 안티인플라메터리 세라피, 블래더 내 옵스트럭션이나 방광 결석, 요로결석 등 다이버티큘럼 등 방광과 관련된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타장기라든지 주변 장기에 대한 질환이 역시 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패소피지올로지입니다. 패소피지올로지는 아직까지 100%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로셀리움 디펙트입니다. 방광 점막에는 정상적으로
이와 같은 개그증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소변의 이런 물질들과의 방광 접촉을 줄여줌으로써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은데 이상이 생겨서 이런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유로셀륨 디펙트의 다른 설명으로는 impaired cell adhesion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상 방광이나 과민성 방광염 방광에서는 셀 투 셀 타이트 정션을 나타내는 프로테인이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인터스텔 시스타이티스에서는 발현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에서는 안티프로리퍼러티브 팩터가 증가함으로써 에피셀리알 셀들이 소실되고 또 에이팝토틱 액티비티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전으로 허너 얼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증상이 완화된다는 사람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이는 어떤 음식의 오스몰리티, 컴포지션, 애시디티가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IC를 증가시키는 음식들에는 커피라든지 콜라, 또 알코올 등이 있고 뭔가 실 것 같은 음료수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면 IC와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있는 음식들에는 뭔가 이런 건강한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토이뮤니티가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은 되지만 아직까지 IC와 관련된 특정한 안티바디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IC 환자에서 방광을 보았을 때 이런 면역세포들이 많이 인필트레이트 된 것을 봄으로써 뭔가 오토이뮨 리스폰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이 인플라메이션 기전에는 마스트셀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IC 환자들에서 이런 마스트셀의 존재를 유의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런 마스트셀이 히스타민이라든지 케모카인들을 분비함으로써 인플라메이션의 중요한 기전으로 생각이 되지만, 또 최근 연구에서는 또 이 마스트셀 인필트레이션이 관련이 없다라는 보고도 있긴 합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증가한 케모카인 리셉터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한 바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확립된 안티바디는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 뉴로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보고 역시 있습니다. 마스트셀에서 이제 분비되는 그라뇰들이 말초 너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되면은 이것이 역행성으로 센트럴 너브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통증에 관여하는 이온 채널이라든지 케모카인들의 익스프레션이 증가한 것이 통증 리플럭스에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고 역시 있습니다. 또 유로셀륨에서 안지오제네시스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기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뮬레이션, 사구체, 실제로 사구체가 아니지만 이렇게 사구체 같은 모양을 방광에서 나타낸다고 해서 그래뮬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광을 필링을 하게 되면은 점막에서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IC의 특징적인 방광경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IC가 잠재적으로 신체화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IC 환자들이 해리성 인격장애라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고, 이와 같은 것이 퍼미어빌티 증가, 또 핀포인트 블리딩이라든지 얼서 등을 통해서 나타나서 IC의 증상들과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리니컬 피처입니다. IC의 증상들은 상당히 다양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단순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골반 쪽에 통증이라든지 골반 주변 쪽에 불편감, 통증이 있는 경우들을 말을 하고, 또 거기 동반해서 하부 요로 증상,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급박요가 있다든지, 또 소변을 참을 때는 통증이 악화되었다가 보고 나서는 좀 더 괜찮아지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성교통 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레리가 제안한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트 심텀 인덱스와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트 프로블럼 리스트입니다. 결국은 심톰은 얼마나 자주 이런 급박요, 빈요, 야간요, 통증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 또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지이고, 이게 12점 이상인 경우에 좀 더 강하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IC는 10만 명 중에 8에서 16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또 여성에서 훨씬 비율이 많고 30대에 시작해서 50대에 가장 많습니다. 듀레이션은 1개월부터 30년까지도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는 다른 질환들과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래더 캔서 같은 경우에는 헤마추리아, OAB 같은 경우에서는 페인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 UTI가 있으면 이런 모든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는 이런 것이 없는 반면 프리퀀시 어전시 페인이 주로 있는 증상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트먼트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에서는 1차 치료부터 6차까지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1차 치료로는 음식 조절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포타슘 사이트레이트나 베이킹 소다 등을 통해서 유린을 좀 더 알칼리화 시킬 수도 있겠고, 금연을 제시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산성 음료나 커피, 매운 음식, 알코올, 오래된 치즈, 견과류, 식초 등을 피하라고 되어 있고, 함량이 높은 비타민보다는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1차 치료로 방광 훈련을 제시하였고, 이는 배류량 증가 및 빈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통증이 주증상인 경우에는 수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경감 역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차 치료로서는 물리치료로 바이오 피드백이나 마사지, 요가 등을 제시를 하였고, 약물 치료로서 펜폴, 항히스타민, 우울증, 엔세이드, 항간전제 등 다양한 약제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방광 내 주입요법으로 디메틸 설포사이드, 하이드로알로닉 애시드, 리도카인이나 헤파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3차 치료로서는 방광 수압 확장술 제시하였고, 8분의 80 수압으로 방복 시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방광 내 궤양의 경료도 절제술이나 전기 소작술 역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차 치료로서는 천수 신경 조절술, 뉴로모듈레이션을 제시를 하였고, 먼저 경피적으로 자극을 해보고 효과가 좋은 경우 연구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차 치료로서는 사이클로스포린 A, 면역 억제제로 T셀 활동과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A는 보톡스,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 억제로 배뇨근 과반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낫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 6차 치료로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 방광 절제술이나 방광 성형술, 방광 절제술 및 요로 정향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ICS에서도 역시 대체로 비슷한 순수의 차이는 있지만 치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뇨약에서는 순서를 두지 않고 이런 증상에 따라서 각각의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머리입니다. 데피니션은 명확한 원인 없이 급박요나 빈요 같은 배뇨 증상이 적어도 하나 이상 동반하는 방광과 관련된 만성 골반 통증, 압박감 또는 불편감을 말을 하고,
다른 진단은 꼭 배제해야 됩니다. 패소피리올로지는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